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흰 옷 입었어요, 제가. 제 여동생이 채널을 가끔 보는데요. 좀 지저분한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니까, 뭐 제가 뭐, 검정색 옷을 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정 옷은 안 빨았던 거냐라고 물으시면, 네,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꽃이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꽃을 지난주에 강연을 갔는데, 떤 분들께서 꽃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주셔서,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께 꽃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잘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잘 예쁘게 말리는 중이에요. 근데 예뻐서 제가 놨고요. 꽃병이 지금 없어가지고 네, 소불고기 양념에다가 꽃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와주셨던 분들도 채널 열심히 챙겨보고 계실 텐데요. 네, 그날 만나서 반가웠고요. 꽃은 잘 있습니다. 소불고기 양념 속에서. 네.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요, 이제 엄마가 이게 최대한 잘 유도를 한다고 하지만, 네, 이제 수업의 어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가정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수업에서, 40분 수업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첫 5분이에요. 이 첫 5분이 그 수업의 성패를 결정을 해요. 선생님들은 수업이 직업이잖아요. 직업적으로 프로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서로의 수업을 참관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10년차 교사든 1년차 교사든 30년차 교사든 서로 수업을 참관하면서 그 수업에 대해서 배울 것들은 배우고, 네, 또 고칠 부분들은 고쳐가는 그 과정을 매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공개 수업, 참관 수업을 교사들끼리 서로 하는데요. 그때 그 수업을 준비할 때 가장, 네, 공을 들이고 또 그 수업을 판단할 때, 평가할 때 잘 됐다, 아니다를 평가할 때 정말 이렇게 핵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첫 5분 동기 유발 단계예요. 동기 유발. 왜냐하면요, 우리 초등생들은 동기가 없어요. 뛰어놀고 그냥 마냥 놀고 싶고 놀고 먹고 쉬고 싶은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 뭐가 좋은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의 친구들을 데리고 공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동기유발이라는 단계가 제대로만 활용을 하고 이 단계가 제대로 활동을 하면요, 아이들이 더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반응을 하는 그런 즐거운 수업이 되는 거고요. 이 단계를 놓쳤다, 이 단계를 그냥 넘어갔다, 혹은 이 단계에 썼던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네, 이 수업의 효과는, 이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지는 사실 장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개 수업이든 아니든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든 동기 유발 단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동기 유발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서운한 마음에, 벌써 끝났어, 서운하죠? 그리고 이제 책을 펼치고 앉아요. 혼나니까 앉아요. 안 혼나려고 앉아는 있는데 마음속에는 전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나 너무 재밌고 오늘 이번 시간에 뭘 배울까를 기대하는 친구들은 없기도 하지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마지못해 다들 와서 앉아서 있지만 마음속에 그래, 그럼 뭐 공부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약간 긍정의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나 진짜 지금 미치도록 공부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네, 교과서 속으로, 칠판 앞으로, 그리고 선생님 말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교사의 능력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사실은 교사의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 프로다 아니다가 판가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1 더하기 1을 더 잘 설명하고 그거를 맞았냐 틀렸냐를 평가하는 건요, 사실 네, 프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 이 공부까지 데려가고, 그래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폭의 성장을 그 1시간 동안 이뤄낼 수 있다면,
이 역할을 엄마들도 집에서 하셔야 되고요. 하실 수 있고요. 이걸 잘할수록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랑 공부를 할 때 더 많은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공부는 마음이 한다고 해요. 너무 너무 좋은 말이라서 제가 책에서 읽고 적어두고 자주 하는 말인데요. 마음이 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공부는 하기는 해요. 하는데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 공부를 통해서 문제집은 풀어놨죠. 풀었어요. 책은 읽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가성비, 뭐 가심비 여러 가지 말 많이 하죠. 뭐에 비해서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냐, 얼마나 더 큰 효과를 받느냐를 따지는데요.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 공부한 양에 비해서 더 많은 효과, 더 많은 성장을 바라는 게 우리 공부를 시킬 때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30분을 공부했는데, 이 집중력의 차이도 있지만요. 분명히 이 집중력을 끌어오는 것부터도 사실은 마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생각을 하실 때요. 아이가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이렇게 좀 막 끄떡끄떡 하면서 약간 산만해 보이기는 하지만 기분이 좋았을 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공부를 할 때 나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놀 때는 막 애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신이 난데 공부만 시작하면 막 울상에 막 몸이 비틀어지고 미칠 것 같아 한다라고 한다면요,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가,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제대로 지금 적정한 이 아이 수준의 적정한 분량이고 이 아이한테 지금 정확한 지금 맞는 상황인가를 엄마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왜 저렇게 괴로워하고 왜 저렇게 막 몸을 비틀고 공부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미치려고 하는지는 엄마는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 양을 줄이면 뒤처질까 봐, 여기서 공부를 좀 덜 하면 아이가 그냥 불안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그냥 늘 불안함이 있어요. 그냥 그걸 전제로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에 아이랑 공부를 하면서 점점점, 칭찬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기대만큼, 또 계획했던 것만큼, 그리고 학년의 수준만큼 해내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면서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칭찬으로 시작하고 즐겁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혼을 내면서 막 이제 큰 소리로 닥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많이 해봤어요. 주로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책 많이 던졌다고 했잖아요. 책 던지고, 책 찍고, 그 다음에 아이가 써온 것, 찍고, 그리고 연필 던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은 거는 내가 얼마나 바닥까지 갔었나라고 하는 그런 거. 아이가 혼내면서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했던 공부들, 글쎄요, 그게 그 아이한테 얼마나 어떤 성장이 왔을까요? 전 그냥 아이가 견디는 힘, 엄마 눈치를 보는 힘을 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만큼 입시가 눈앞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 친구들은요. 지금 뭐 이제 고3을 지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 친구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게 혼을 내야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한테 책임을 묻고 결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초등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공부를 시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아이 입장에서 혼나면서 공부하는 게요. 사자가 내 앞에서 달려와서, 아주 큰 사자가 나한테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느낌이래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너무 끔찍하죠. 그러면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수학을 풀 때 정확하게 연산을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서술형 문제에 또박또박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막 닥달을 하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제 틀릴 때마다 더 많이 막 혼을 내고 있다면, 그런 사자 앞에서 우리가 아이가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아이의 실력을 100%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의 기분이 중요하고 공부가 아니,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의 실력을 100% 끌어내기 위함이에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면 100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100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 네, 그 이상을 기대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면서 아이가 100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 90밖에는 그걸 발휘할 수 없게 하고 그 부족한 10과 20 때문에 또 지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부들부들 떨면서 또 100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관계의 문제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이랑 아이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자녀교육서나 아니면 그런 이제 자녀교육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현실, 네, 저는 공부가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부터 잡고 관계가 너무 좋으면 너무 좋죠. 근데 관계 하나만 바라볼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아이랑 공부 안 시키면서 관계 너무 좋아요. 막 이제 핸드폰 하란 대로 해주고, TV 많이 보여주고, 뭐 빈둥빈둥 놀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학생이잖아요. 어린이 동시에 학생이고, 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성장의 시기에 있잖아요. 공부를 놓을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관계를 잡기 위해서 공부를 아예 배제한다? 저는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네, 공부를 어차피 시킬 거예요. 시키는데, 아이가 기분이 좋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고, 그냥 할만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그냥 수용적인 마음, 네, 어느 정도는 오픈 마인드로 공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관계가 갈 때에 애가 공부가 잡히는 거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꿈을 자꾸 대입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딱 막 아이 하는 모습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지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아이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자기 목표를 세워서 자기 꿈을 향해서 이렇게 쭉쭉쭉 가는 친구들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잘 없어요.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죠. 네,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요. 너무 막 대단한 목표를 향해서 가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에 블로그 하나만 쓰시고, 하루에 책 30분만 읽으시고, 운동 30분만 하시라고요. 네, 오늘을 잘 살면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되게 많이 어려운 일 있으시죠? 하나하나 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요. 정말 말을 한들 해결되지 않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마음이 괴로울까 싶은 그런 괴로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할 일을 그냥 오늘만 잘 하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우리가 바라는 건 너무나 높죠. 아이에 대한 기대감. 아이가 자기 목표를 딱 정해서, 네, 이 길을 향해서 쫙 가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오늘 계획했던 거 한 가지 잘하고, 웃으면서 공부 잘 끝내고, 네, 공부 잘 끝내면 정리까지 잘 끝내고, 그리고 밥 잘 먹고,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잖아요. 그쵸? 네, 공부 때문에 막 틀어지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면서, 네, 그 하루를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큼 지금 시기에 공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정도예요. 저는 오랫동안 아팠어요. 네, 어, 1학년 담임을 할 때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저희 아이들도 어리고, 네, 1학년 담임을 처음 맡아서 되게 무리를 하는 바람에, 3학년 된 지 2주 만에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대상포진을 딱 진단을 받고도, 상담 주간이 바로 시작이 되는 바람에 하루도 병가를 못 내고 그냥 바로 출근을 했어요. 대상포진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후유증이 남아서요. 그 후유증으로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전신의 통증이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통증이 느껴지는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이 3년간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매일매일 1초도 쉬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통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통제를 달고 살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시간에도요. 그냥
그런 시간을 겪은 사람도 3년간 공부를 했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예, 아니, 절대 못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려운 놀이터도 따라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요. 그냥 아이들은 제 옆에 앉아서, 누워있는 제 옆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딴 건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못 읽어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글씨도 잘 모르는 애들이 책을 그냥 넘기고 책을 보다가 때가 되면 정말 그냥 밥을 데워서 막 밥만 대충 먹이고, 아이들이 너무 나가자고 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7살 큰아들한테 6살 작은아들을 맡겨서 둘만 놀이터에 내보냈어요. 형편을 모르는 사람들은 욕을 하죠. 애들만 놀이터 내보낸다고. 저는 거기 따라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됐어요. 그랬던 사람도 그렇게 3년이나 네. 그때 애들이 6, 7, 8 요새 요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3년씩이나 구멍이 났던 사람도 그냥 하루하루 잘 회복하고 하루하루 잘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이만큼 두꺼운 영어 소설책을 읽고 있고요. 네. 아이들이 자기 거 이제 알아서 척척 하고요. 엄마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 해놓고 놀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제가 강의를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갔다 와보면 공부 끝내놓고, 네, 제가 말했던 밥 찾아서 먹고, 그리고 네, 놀고 있어요. 그게 특별한 어떤 정말 엄마의 막 그런 막 정말 대단한 잔소리, 막 대단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날 무리 없이 별 탈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잘 살고 네 사고 나지 않고 곳간에 쌀 있고 하면 그날 하루 잘 지낸 거예요. 그렇게 큰 구멍이 났던 사람도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구멍 없이 지금 하루하루 저보다 정말 더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구멍 없이 고학년 친구들 데리고 계신 어머님들이라면 분명히 저희 아이들보다 더 잘 키우실 거고 저보다 훨씬 더 네, 만족스럽게 성장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네. 그래서 공부는 정말 아이들이 마음이 하는 거니까요. 이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계속. 네. 공부 잘 시키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거, 잘 해낸 거, 오늘 잘한 거, 오늘 약속 지킨 거, 이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지옥입니다. 네, 뭐하러 지옥에 들어가세요, 굳이. 네. 그리고요, 우리 고학년 키우는 어머님들, 저도 고학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절절하게 느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스킨십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좀 컸고, 이제 자기들 이제 컸다고 하니까, 우리 서서히 이제 아이들이랑 스킨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스킨십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이의 마음을 여는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정말 뭐 이제 다 큰 거, 저보다 키 크고 막 그런 이제 덩치 크고 몸무게 크고 이런 아이들이지만 노력해요. 네. 여기서 내가 아이들이랑 멀어지면 사춘기를 어렵게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학년 친구들은 스킨십 더 좋죠, 그쵸? 네, 잘하고 계실 텐데요. 그냥 이런저런 잔소리 드렸어요.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너무 폭발하시고 힘드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요. 아이 마음을 잡으세요. 마음부터 잡고 천천히 가셔도 된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아팠던 말씀까지도 네, 그렇게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힘내시고요. 아이들 공부, 그리고 아이들 건강, 어머님들 건강, 그리고 내 기분까지도 잘 챙기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루 잘 보내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